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며칠 전 주말에 버펄로시에서 18세 백인 청년이 흑인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약 10여 명이 사망하는 이러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과장하고 선동하는 이러한 왜곡된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그 내용도 매우 그 선동적인 이러한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CNN이 올린 기사인데 Buffalo Massacre further rattles an insecure nation. 자, 이것은 제가 번역해 놓은 대로 미국인들이 이러한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느끼는 뉘앙스는 이러한 그 뉘앙스입니다. 버펄로의 그 대량 살상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불안한 나라를 더욱더 흔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그 선동적인 헤드라인입니다. 자, 저는 그 하느님이 주신 생명은 피부색에 관계없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백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우리 같은 이런 그 황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아시아인들도 어떠한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미국의 이 주류 언론이 이러한 그 이런 그 참사가 있을 때 그 보도하는 행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인이 가해자이고 흑인이 피해자인 총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엄청나게 감성에 호소하면서 과장된 보도를 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massacre라는 단어는 그 대량 학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을 때 massacr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그 흑인이 가해자이고 백인이 피해자인 똑같은 총기 사고에서는 절대로 massacr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고라는 식으로 왜곡해 가지고 이 축소하는 그러한 보도를 내보내는 겁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난 그 연말에 위스콘신주의 워커샤라는 데서 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위스콘신은 그 몇몇 대도시를 빼놓고는 이제 거의 다 그 백인 지역인데 그 흑인 그 살인자가 자동차를 살인 무기로 이용하면서 SUV 차량을 가지고 그 꼬마들하고 어린애들 그 크리스마스 이제 퍼레이드를 하니까 애들이 많이 나오겠죠. 유모차 끌고 나온 사람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쭉 있는데 여기를 인도로 차도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깔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6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병원에 후송돼서 사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deletes tweet saying Waukesha tragedy caused by SUV. 자, 제가 그 번역을 해놓은 대로 워싱턴 포스트의 그 워커샤 비극에서 SUV 자동차가 일으킨 이라는 그 기사를 트위터에서 삭제했다라고 같은 좌파 성향인 MSN이 생각해봐도 너무 심하니까 이런 기사를 올린 겁니다. 사람이 사고를 낸 게 아니라 SUV가 사고를 냈다. 이런 기사입니다. 사람이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고의적인 그 살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쓰는 단어를 인용하자면 massacre입니다. 이것도. 근데 절대로 massacre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살인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 타임스 같은 좌파 언론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SUV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바빠서 이제 헤드라인만 슬쩍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제 그 무슨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게 망가져서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뭐 사고가 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일부러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쓱 보고서 지나가는 이러한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소위 언론이라는 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 취업해서 언론사에 취업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 백인이 가해자이고 흑인이 그 피해자일 때는 이렇게 막 감성을,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이런 기사를 내서 선동을 합니다. 국민들을. 근데 그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사회주의 선동원이니까 하층민을 계속 선동질을 하는 그런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 사람들이 그 백인에 대한 그 이 감정이 생기고, 없는 감정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의 생명을 저 사람들이 경시한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흑인이 그야말로 그 이 정말 고의적인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데도 이것은 자꾸 덮는 겁니다. 왜냐? 사회 하층민들과 그 이런 그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명분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운동하는 친구들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야지만 자기네들한테 그 표가 몰리니까 그러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 흑인이 가해자인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백인 그 우월주의의 사상에 젖은 그 어린 18세의 백인 청년이 흑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살상한 이런 사건을 보도하는 행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민주당의 미국의 그 총기 규제 그러한 그 이 선동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LA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의 그 교회에서 제가 6월 달에 강연회를 합니다. LA의 플러턴의 참사랑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6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만성 목사님께서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이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그 강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무슨 그 얼바인 이런 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뭐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주변 주에 있는 타주에서도 오신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 좀 알리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또 그 가족, 또 자녀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총기 사고는 저도 그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이 그 선전하는 총기 규제는 그 규제 광고라든가 이런 데는 그 선동적으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마약을 다 싫어하죠. 마약은 그 만인이 싫어하는데, 이 마약을 규제한다고 여러분 사회에서 마약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민주당은 이 마약을 규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 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런 주에는 마리화나 정도는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슨 담배 비슷하게 취급해서, 우리가 담배도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이 마약도 몸에 이 마리화나도 뭐가 그렇게 몸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합법화하면서 마약을 그 널리 퍼지게 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죠. 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매우 위선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을 규제한다고 해서 마약이 이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를 규제하게 되면, 그래서 총기 소지 자체가 만약에 불법화가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총기가 불법화되면은 그 총기를 안 갖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면 안 하겠죠. 그러나 살인을 한다거나 은행 강도, 뭐 범죄, 이런 그 강도 행위를 하는 그 총기를 가지고 이런 이 나쁜 사람들은 그 총기가 규제된다고, 법으로 규제된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을 원래 있든 없든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기를 규제해도 이 사람들은 총기를 소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니까 총기 규제를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 손에서만 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을 안 지키는 이러한 살인 강도를 하는 친구들만 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총을 뺏고 범죄자들에게 총을 주려고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정부나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제출하려고 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1960년대에 이 시트벨트, 그러니까 좌석 벨트라는 좌석 벨트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좌석 벨트 의무화가 되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펠츠만이라는 교수가 시카고대에서 이것을 쭉 연구를 했는데, 운전자들은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시트벨트를 착용하고 나서. 근데 누가 죽었냐면 보행자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운전자들이 시트벨트를 하고 사고가 나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운전을 거칠게 하기 시작하고 속도를 더 내기 시작해서 오히려 보행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어로 unintended consequence,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가 총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보십시오. 총기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를 사용하고 그 도구를 누가 소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길거리나 이런 데서 경찰이 총을 차고 있는 걸 보면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보호용으로 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공격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찰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총을 사용해야 할 때만 사용하는 그러한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아무도 겁을 안 내요. 이게 wrong hand, 그러니까 범법자, 범죄자 강도를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기 자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도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 무기는 꼭 총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도 살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끔찍하지만 도끼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고, 뭐 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많죠. 자, 우리가 칼을 우리 집에 맨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한번 가보세요.
칼이 있죠. 엄마가 그걸로 요리도 하고 뭐 고기도 썰고 파도 썰고 이렇습니다. 할머니가 또 요리할 때 그 칼을 사용해서 그 요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엄마나 할머니가 손에다 칼을 쥐고 있다고 그거를 그 겁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이 강도가 칼을 들고 있으면 다 무서워합니다. 그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구를. 그러니까 총기도 도구에 불과한 거지 이게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어용 무기도 되는 거고 이게 살상용 공격용 무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총기를 규제하자. 그러니까 도구를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도구를 어떤 사람들 손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어떤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도구를 잘 갖지 못하게 하느냐에 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다 없애버리자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죠. 옛말에 그 이 빈대 벼룩 잡자고 초가상감 다 태운다고. 이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이 개인의 무기 소지의 권리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뭐든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든지 규제하고 통제한다. 지난 회에서 제가 낙태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느 사회든 규제하고 통제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는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꾸 많은 부분에서 규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점점점 축소시킨다는 얘기고 국가의 권한을 점점점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권한이 증가되고 개인의 그 권리가 축소되는 사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총기 규제의 그 레토릭을 외치면서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기 사고가 나고 총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기 규제를 이런 그 감성적으로 특히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가족의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는 그런 광고를 내면 저도 그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참 그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그 차가운 머리와 차가운 가슴으로 그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도구를 블레임하는 도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도구를 불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그 뒷속내에는 뭐든지 규제하고 통제해서 결국은 이 파워와 컨트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좋고 국민이 권한을 갖는 사회가 좋지 자꾸 국민의 권한을 축소해서 국가가 권한을 갖는 그러한 사회로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미국은 독립도 일반 평민들이 그 밀리샤라는 조직을 만들고 총기를 모아서 영국군에 그 항거를 하면서 미국의 독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는 그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그 freedom of speech, 그 다음에 만인은 동등하다, 총기 소유의 자유, 민병대를 갖는 이러한 게 미국의 기본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총기 사고가 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헌법적 요소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평등,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가 극대화되는 만인이 평등한 상태에서 국가의 권한보다는 국민의 권한이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자꾸 이것을 국민의 권한은 축소를 하고 그 국가의 권한은 증가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이 속내가 깔려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의 뒤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